안녕하세요. 리딩 스페셜리스트 이리시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리터러시 코칭을 위한 필수 접근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5가지에 대한 퀴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을 달고 영어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를 배우는 리터러시 프로그램, 리터러시 코칭이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정도까지 발전을 해왔죠. 그런데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딩 스페셜리스트로서 또 리터러시 코치로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체계적인 영민권 독서 지도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발전을 해왔죠. 그런데 한국 학생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까요? 두 번째, 많이 읽히면 성공적인 영어 독서일까요? 세 번째, 집중 듣기, 흘려 듣기는 필수고 꼭 해야 되고 빼면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럴까요? 리딩 레벨은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이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높이 올리는 게 핵심일까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꼭 맨날 북퀴즈와 북리포트 독후 활동을 꼭 시켜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이 질문 5가지에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아주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기 때문입니다. 리터러시 코칭 어프로치도 배울 거고요. extensive, intensive reading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리딩 스킬과 스트래티지의 중요성, after reading activity들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텐데요. 이 5가지의 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영미권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신격화하면서 요대로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닥치실 겁니다. 왜냐? 영미권의 아이들, 네이티브 아이들을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가 원어민 아이들한테는 맞겠지만 매일 레벨이 올라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SL 그리고 EFL의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고려한 만큼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영어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하고 지도하고 또 성취평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우리나라는 Foreign Language로 배우고 있죠. EFL 환경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참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많은 선생님들도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 고민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선생님 영어 시험 100점 맞았다고 진짜 영어 잘하시는 줄 착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교과서 달달 외워가지고 답을 달달 외워가지고만 시험을 봐서 영어를 지금 잘 모르고 EFL 학생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영어를 배울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마스터까지 되려고 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생활 속에서 영어를 거의 쓰지 않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 영어를 하는데 과연 늘까요? 영어가? 그렇지 않죠. 또 듣는 것도 많이 안 되면 또 영어가 딸릴 수밖에 없고요. 영어 독서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 원어민 아이들이 쓰는 생활 영어로 또 재미있는 스토리로 또 풍성한 또 생각할 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영어의 양과 노출 양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이 쪼개서 디딤돌을 많이 놔야 됩니다. 어쨌든 굳이 또 한국어로 책도 안 읽는데 영어로 굳이 책을 읽어야 하나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하지만
영어 독서에 있어서는 언어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2급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 하나의 그래프로도 또 확실하게 우리 foreign language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15분 정도만 투자해서 읽는다. 또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읽는다라고 하면 노출 단어가 어때요, 여러분? 와, 30분 이상 매일매일 읽은 아이들은 4배 이상의 어휘 노출량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하시던 그냥 일반적인 영어 학원을 하시던 또 영어 독서 전문 학원을 하시면 더 유리하시겠지만 영어 독서를 꼭 넣어주시고요. EFL 학생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리고 또 책을 매칭을 하거나 지도를 할 때는 실제 네이티브의 그런 북레벨 매칭을 보다는 마이너스 EFL의 환경이었을 때는 2학년 정도 빼시거나 ESL일 때는 1학년 정도 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어 독서 전문 학원에 가시면 A 학원과 B 학원의 세팅이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공부방인데 영어 문법만 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네, 리딩 프로그램도 넣은 학원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엄마나 학부모님들께서 영어 독서의 그런 효과를 이제 아시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넣는데 시간상 굉장히 짧게 넣거나 네,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엄마평 홈스쿨링 영어 독서를 하는 홈스쿨링에서 굉장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다독이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건데요. 리딩 전문가들은 다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독과 정독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독은 뭐고 정독은 뭘까요? 그리고 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할까요? 네, 다독은 영어로 extensive reading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양을 읽는 거죠. 실제적으로 readathon, FBR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이 readathon, 우리 마라톤 하듯이 뭐 기간을 정해놓고 100권 정도의 책을 뭐 한꺼번에 막 많이 읽는다, 1000권을 읽기 달성한다 이런 거가 바로 readathon, 뭐 다독하기 그런 캠페인, 뭐 그런 대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FBR은 Free Voluntary Reading입니다. 아이들이 영어 독서 전문학원에 가시면 도서관 영역이 따로 있고 교실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 영역에 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레벨에 맞는 책에 스티커를 보고 요건 내가 읽어도 되네 하면서 꺼내서 마음껏 읽고 완독하고 갖다 놓고 2권 읽고 싶은 날 2권 읽고 4권 읽고 싶은 날 4권 읽고 자기 맘대로 이해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50% 이상의 이해도를 달성하면 본인이 그냥 읽는, 자유롭게 읽는 이런 거죠. 그래서 목표는 재미로 읽는 겁니다. 많은 이 좋은 게 많이 들어있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리딩 속도도 빨라지고 유창성도 조금씩 빨라질 거고 랭귀지의 노출 언어량도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니까 아이들이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깊게 읽어본 적이 없이 많이만 읽는 데만 치우치다 보니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지식 습득 차원에서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다독으로 정말 똑똑하고 생각도 잘 말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좀 제자리 걸음인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인 읽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하죠. 누구네 개똥인 애는 1000권을 읽었다는데 3개월 만에 1000권을 읽었다는데 우리 애는 책만 보면 싫어요. 처음에 습관 만들어주는 거 그걸 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독이 필요합니다. 정독이라는 뭐냐? 영어로 intensive reading인데요. 깊은 읽기입니다. 영어로 혹시 line by line read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in-depth, 깊이 읽기. 우리 워크북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뭐 단어 공부도 하고 퀴즈도 들어있고 북리포트도 써보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또 입장을 바꿔봐서 주인공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글의 내용은 뭔지 유추를 해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녹아져 있는 워크북을 같이 앉아서 선생님과 더 깊게 읽으면서 한번 해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목표는 뭘까요? 네, 그냥 재미로 아무 책이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막 읽는 거가 아니라 그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 또는 knowledge에 대해서 또는 language 그 자체에 대해서 깊숙하게 새롭게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읽죠. 뭔가 마치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 많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은혜라는 게 뭐지? 막 이러면서 곱씹으면서 내가 그 뜻이 뭔지는 아는데 깊숙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도대체
거짓이라는 것과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회에 있어서 불평등이라는 무엇일까? 정말 곱씹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한 문장, 단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책에 들어있는 레슨, 이런 것들을 깊게 선생님과 함께 읽다 보니까 당연히 유창성이 생기고요. 배경 지식도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어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흘려서 그냥 막 보다가 깊숙하게 이 단어의 뜻과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들을 보게 되면서 단어와 문법, 그리고 이 유추하는 데 있어서의 리딩 스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아이가 진정 리딩 레벨을 점점점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정말 선생님의 도움, 선생님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아이도,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독을 하게 되면은 뭐 논술학원, 독서논술학원에 모국어로 보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좀 약간 아이들마다 너무 정독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읽다 보니까 좀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보통 제가 지금까지 여러 영어 독서 전문 학원에도 에서 근무를 해본 결과 좀 약간 다독과 정독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학원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냥 언제나 와서 도서관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매칭되는 걸 하고 어느 퀴즈도 각자 그 컴퓨터로 풀고 선생님이 한두 번 좀 띵킹할 수 있는 그런 디스커션 퀘션을 뭐 한두 개씩 개인적으로 왔을 때 주고 끝나는 이런 식의 거의 FBR과 거의 흡사하고 정독적인 요소 조금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주3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워크북이 들어간 책 읽기와 막 훈련과 이런 것들을 뭐 리딩 전략 같은 걸 같이 공부하면서 디스커션하고 나머지 이틀은 자기가 와서 책을 읽는 어떤 균형 잡힌 그런 다독과 정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사실 효과적이긴 하죠. 하지만 가장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집에 학원에서는 다독 중심이라면 집에서는 한 권 정도 또는 숙제로 정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좀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좀 조정하시고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서 제가 항상 기억이 나는 게 흘려듣기, 집중듣기를 한다. 심지어는 이미 유창성이 다 자란 아이들이 읽는 챕터북도 흘려듣기, 이렇게 두꺼운 책을 흘려듣기, 집중듣기 한다. 이게 뭐냐면 흘려듣기는 아이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배경음악 틀어놓듯이 BGM 틀어놓듯이 그냥 원어민 CD를 틀어놓는 거예요. 아이에게 언어적으로 노출이 되라고.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이 들어가거나 뭐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거에 노출될 때 좋아하고 단어를 픽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엄마 영어 사람 말 꺼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학습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노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활동이죠. 또 집중 듣기는 문자를 해독하는데 원어민 발음으로 되어 있는 원어민 CD를 틀어놓고 아이하고 책을 넘기면서 그 단어를 읽을 때 손가락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이제 읽는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활동이죠. 이거를 시키신 분은 아마도 읽기 유창성 훈련을 시키려고 하신 것 같아요. 듣기와 함께. 그런데 챕터북 정도를 읽는 정도면 아이가 이미 문자적인 유창성이 완성이 되고 이제는 깊이 읽기나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CD를 틀어놓고 문자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눈으로 읽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왜 읽기 지도인데 듣기에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균형 잡히지 못했는데 포스킬이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리딩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그리고 내가 지도하는 학원에서 공부방에서 또 내가 가르치는 교육학 교실에서 우리의 수업이 이렇게 4스킬에 다 훈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혀져 있는 활동들을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활동 말고요. 여러 가지 리딩을 스피킹과 또는 라이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울 것들이지만 오늘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자면 read aloud는 낭독을 하는 거고요. 소리내서 읽는 거고요. retell은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읽은 사람한테 또는 읽었지만 뭐 친구 같은 반 친구에게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가 다시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활동이 retelling 활동입니다. 읽고 나서 하는 독후 활동인데 아 이런 것도 있군요. 듣기만 주구장창하다가 스피킹이 확실히 발달할 수 있는 훈련이겠죠. 그리고 reader's theater는 독후 연극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역할을 나눠서 이제 연기를 하죠. 주인공이 돼서. 그렇다 보니까 왜요? 우리가 연극을 하다 보면은 스크립트를 외우잖아요. 그 문장을 계속해서 소리내서 연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EFL 학생들이 연습하기 굉장히 좋겠죠. 읽는 연습, 소리내서 읽는 연습뿐만 아니라 이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스피킹까지 연습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또 After Reading Discussion은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 이야기에서는 어땠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요. 또 Chunk Fishing이라고 해서 좋은 표현들, 주옥 같은 표현들이 정말 많죠. 이 책은 정말 작가들이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표현,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표현, 촌철살인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영어적인 특성상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지 못했던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hrasal verb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꺼내서 직접 써보고 뭐 필사를 해보는 건 1차적인 거고 그 문장을 한번 거기에 쓰였던 표현을 내가 한번 바꿔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대로 필사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단어로 이 뜻을 바꿔서 설명을 해본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리포트를 써볼 수 있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비평하는 크리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접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리딩 프로그램에서 또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 밸런스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항상 너 리딩 테스트 봤는데 리딩 레벨 3.0이야 이러고 끝나고 책 계속 읽어 그리고 와서 퀴즈 보고 그 다음 다른 책 읽어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지도를 리터러시 이 코칭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아이가 인디펜던트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년 적정 레벨로 쭉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이 학년 적정 레벨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마치 리딩 유창성 글을 술술 읽어내기만 하면 거기에서 지도 목표가 끝나버리는데 실제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문법 수업만 하고 끝나요. 제가 지금 조금 화가 났나요? 제가 문법 수업만 하고 끝나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 수능을 볼 때도 그렇고 이 대학생에 대해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의 리딩 지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간 글을 파악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리딩 스킬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표현을 썼는지 여기에 들어갈 논리적으로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모두 리딩 스킬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만 계속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거기는 어디서부터 이걸 고치기 시작해야 될까라고 저는 본다면 진단과 성취 모니터링부터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아이들한테 하면서 그 진단 테스트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보면 리포트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해석해내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잘 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나 학원이나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지도하고 있는지 잘 중요한 요소들이 발달되고 있는지 한번 꼭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메타인지 독서 훈련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북퀴즈만 풀고 북리포트만 하는
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리딩 레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제자리거나 퇴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북리포트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계속 북리포트 쓰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텐데 맨날 똑같이 베껴와요. 바뀌지도 않고 페이지 그대로 베껴온 학생이 있는가 하면 쓴 표현만 계속 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템플릿으로 가르치는 것이 영어 실력이 낮은 친구들을 어느 정도 빠르게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러한 스킬들을 쪼개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딩이 띵킹 스킬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우리 리딩 전략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리딩 전략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 혹시 가르쳐주지 않고 문제만 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는 하지 않고. 우리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플랜, 티치, 이밸류에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이밸류에이트만 하고 티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리딩 전략에 있어서. 그게 가장 드러나는 게 어느 부분인가요? 우리 수능 영어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요. 오답률이 제일 제가 5개년을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 70%, 70%면은 오답률이 70%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100명이 시험하면 70명이 틀린 거죠. 네, 그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건 유추하기 문제입니다. 5년째 계속 똑같습니다. 70%. 유추하기는 뭔가요? 리딩 전략입니다. 유추를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리딩 전략하는 스킬을 지도하고 리딩 전략이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고 어떻게 적용하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적용을 꼭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북리포트 말고도 사실 다양한 독후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 독후 활동은 우리가 생각을 자극해주는 독후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죠. 북리포트도 물론 좋지만 북 트레일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북 트레일러는 영화의 예고편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이런 내용이 나와 이런 내용이 나와 시간 흐름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여기서 제일 흥미진진한 클라이맥스를 꺼내와서 그런 UCC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북 트레일러를 만드는 활동, 창작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창의력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북 큐레이션, 이 책의 ธี임을 보면서 이 책과 비슷한 ธี임을 연결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를 직접 큐레이터가 돼서 해보는 활동 또는 리딩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거 뭐 한번 북 크리틱도 해보고 북 트레일러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나서 시를 써보기도 하고 이런 작품들을 모아놓은 거를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네, 이런 독후 활동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연관되게 한번 답을 해볼까요? 한국 학생은 영어를 외국어로 써서 배우는 어떤 환경임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도나 또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네, EFL 환경, 영어를 모국어가 아니라 또는 생활 속에서 쓰는 게 세컨 랭귀지로 쓰는 게 아니라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 배우는 환경임을 고려해서 실제 도서 매칭 같은 것도 좀 학년을 줄여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깊이 읽기, 라인 바이 라인 리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정독, intensive reading이라고 했죠. 읽기 유창성과 함께 스피킹 스킬도 훈련할 수 있는 활동의 예시 뭐가 있었나요? 낭독도 있었죠. read aloud, retelling도 있었고 또 reader's theater, 독후 연극도 있었죠. 학년 적정 레벨을 뜻하는 용어는 뭐였나요? grade 레벨입니다. 또 중심 생각 찾기, 유추하기 등의 읽기 스킬을 이르는 말은 네, reading strategy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전문가로서 발돋움하는 수업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또 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